가봅시다. 자, 여기 개념 조금 들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자, 이거 항상 아이씨,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해. 시험 얘기가 시험 기간으로 넘기기로 했잖아. 지금 이 시간 안 맞는다고. 됐어요.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야. 안 들었지. 그치. 한 두세 번 얘기하지 않았어? 자, 각도란 뭘까요? 각도. 각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크기. 응? 크기? 벌어져 있는 벌어져 있는 정도? 비슷하네 그래도. 벌어져 있는 정도? 그럼 이거는 대충 몇 도? 45도? 그럼 이 정도는 대충 몇 도? 그럼 이 정도는? 두 선을 가지고 벌어진 정도? 그치? 자, 그럼 조금 더 일단 이야기를 해볼까? 이 바늘을 기점으로 한 바퀴를 360등분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건 90등분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90등분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 칸을 1도라고 해보자. 한 칸을 1도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야. 그때 그게 몇 칸이 있는지를 표현을 하는 거.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한 바퀴가 몇 도인 거야? 36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61도는 없어? 본인 생각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 어때? 361도는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을 것 같... 없다? 없다 측은 어떤 얘기를 할까? 정답이 어딨어? 탕수육을 먹어. 정답은 뭐야? 부먹이겠지. 난 부먹이니까. 왜 찍어 먹는 거야, 대체? 왜 여기 약간 붙자 이러면은 난 그냥 부어 먹는 게 편해서 먹는 것도 있긴 하거든. 그냥 붙자 이러면은 안 되겠대 자기는. 찍어 먹어야지. 막 그거 막 온 지랄 발광을 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 그럼 난 어떻게 내 선택지 하나밖에 없잖아. 탕수육을 여기다가 넣어놔. 단먹이라고 하지 보통. 근데 소스가 너무 많아서 좀 시긴 한데 넣어놓잖아. 나쁜 놈 새끼들이 찍어 먹는다고 해도 지랄이 귀찮으니까 다 이걸 건져 먹는 거야. 왜냐면 그건 찍혀 있잖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걸 건들지 말고 지들끼리 찍어 먹든가. 아무튼 갑자기 좀 화가 나네요. 자, 없다 치는 어떨까? 왜 없다야? 그렇게 되었어요. 아이 그거는 너무 성의 없지 않니? 그 모든 대답이 되지 않아? 왜 부먹이 맞아 그렇게 배웠으니까. 왜 찍먹이 맞아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다 되잖아. 이제 왜 꼽았어?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없다 왜? 직선이 180도니까 180도? 그럼 이거 하면 몇 도인데? 그래서 두 번 하면 두 번 해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근데 없다 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각도 한 바퀴를 360등분을 한 거니까 그 개수가 더 있을 수는 있는 거 아니지 않냐? 응? 있다 측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한 바퀴 돌고 1도 더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없다라고 생각한 친구와 있다라고 생각한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친구는 기준을 보여지는 각도로 표현을 한 거고, 있다라고 한 친구는 걔가 돌아간 양을 잰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컴파스의 형태처럼 딱딱 끊어지는 단계가 없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시계인 거야. 시계가 바퀴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 한 바퀴 돌면 버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냥 계속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껏 360도 안에 갇혀 있었던 건 사실 맞아. 근데 이 개념을 지금부터 확장시켜서 360도 이상으로 모든 각도들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인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이 일반각은 표현을 360도 이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0보다 마이너스 음수 각도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게 일단 시작이야, 시작. 자, 그럼 이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방향으로 연결된, 쉽게 얘기하면은 좌표 평면에서의 1사분면 쪽의 X축이 되겠지? 그쪽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각을 우리는 양의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각을 우리는 음의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떤 각도를 나타내는 선을 우리는 동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동경이라고 하는 녀석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도가 존재할 거야. 맞지? 맞지?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게 재밌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개념 자체의 확장이 중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가볼게.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멈춰있는 상태로밖에 판단을 못하지. 움직이고 있는 거를 해석하진 않아. 우리는 책이 봤는데 책이 막 해리포터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움직였다 이러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오해냐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갔을 수도 있지 않겠니? 그렇지 않아? 어쨌건 시초선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출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시초선에서 동경이 이렇게 돌았다가 더 갔을 수도 있겠지. 즉 알파라고 하는 각도와 동경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알파인 건 맞아. 됐지? 근데 그게 동경이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아, 이거 맨날 까먹네. 아날로그 시계가 있겠지.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잖아. 그지? 아날로그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 못 본다. 볼 수 있죠? 대충 몇 시야? 아, 대충 8시? 좀 애매하긴 하다. 6시고 9시면은 너무 중간이긴 하지. 8시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치? 그러면 이 8시에서의 이 시침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건전지를 넣은 이후 몇 바퀴 돌았을까? 이 시계를 어떻게 알아? 어? 그리고 시계를 본 다음에 야, 오늘도 내 시계가 벌써 36,272바퀴를 돌았거나 이러진 않잖아. 우리는 뭐가 중요해? 현재 그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동경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의미가 없느냐? 그거는 아닌데 어쨌건 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 동경이 어디를 일으킨다고 해서 얘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봐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각도가 알파만큼 벌어졌을 때의 동경은 여기가 맞아. 됐지? 그러면은 자, 다시 옆에서 문제를 낸 거야. 똑같이 알파라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도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알파도라고 얘기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한 바퀴 돌고 알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60도 더하기 알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두 바퀴 돌고 알파도만큼 너가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720 더하기 알파일 수도 있다는 거야. 세 바퀴를 돈 다음에 알파만큼 더해줄 수도 있잖아. 1080 더하기 알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리고 문제 1번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경 OP가 나타낼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래. 근데 지금 딱 봤을 때는 OP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몇 도야? 20도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20도만큼 다시 벌어져 있는 거지 움직인 게 이만큼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얘가 한 바퀴 돈 다음에 20도 더 갔으면 몇 도를 도는 거야? 300? 80. 그러니까 380도라고 하는 양일 수도 있다는 거야. 표현의 움직인 양이. 다시 한번 두 바퀴를 돌았어. 그럼 몇 도야? 740도. 720도에서 20도가 더해진 740도일 수도 있고 세 바퀴를 돌았어. 그러면 1100. 1080도에서 20도 더해지니까 1100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해각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음해각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각도를 얘기를 하고 몇 도만큼 돌았어? 마이너스 340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더 반대 방향으로 돌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60도 한 번 더 더해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00도니까 2번은 될 수 없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표현의 형태는 그러니까 일반각이고 뭐 단어적으로 자꾸 접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여기는 많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단어가 중요해. 각도가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동경이 여기 있다면 다시 시계 바늘이 여기 있다면 몇 바퀴를 돌았냐는 거야. 근데 몇 바퀴인지 알아볼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주어진 동경 OP가 의미하는 것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0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표현 방식을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나요? 됐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풀이 지금 이거 확인을 해줄 때는 동경 OP가 이루는 각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0도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챙겨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요소들보다도. 됐죠? 답 2번 체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먼저. 그리고 n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건 음수, 숫자들 등등등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자, 방금 그렇게 좀 간결하게 약간은 간결하게 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수트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느낌은 여기부터야. 아까도 뭐라고 했어? 미분을 했어. 그럼 미분을 붙이는 게 먼저였잖아. 틀리고 말고는 그 다음에 판단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 눈으로 본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서 거기서 수정을 하자는 거야. 수정이 필요 없는 거면 더 쉬운 거 아니야? 그럼 더 쉽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래. 그럼 세타가 어떻게 생긴 거야?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면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세타가 몇과 몇 사이에 있다는 거야? 몇 도와 몇 도?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려야 되는 첫 번째 단계야. 그렇지 않아? 제2사분면의 각이 90도와 180도 사이가 맞지 않아? 그런데 틀렸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90도와 180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450도와 540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 왜냐면은 90도에서 360도를 더해준 거거든. 이해됐니? 여기도 똑같이 360도를 더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이 동경이 한 바퀴 하고 90도를 더 간 것과 한 바퀴 돌고 180도 더 간 거의 사이에 있어도 분명히 2사분면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표현을 어떻게 하자? 다시 써볼게요. 이제 세타가 제2사분면에 있다는 이야기는 세타 값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됐어요? 대표 문제 1번이 이해가 됐다면 2번은 그냥 연결되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됐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고 틀리는 작업까지 공부를 해야 맞아. 여기를 공부하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맞다는 거. 그리고 나서 양쪽을 모두 다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왜냐면 2분의 세타를 원하는 거니까. 그럼 2분의 세타를 나눴더니 뭐가 돼?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이쪽도 다시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n은 뭐였어? 그치? 바퀴수였어. n바퀴를 표현을 하는 n바퀴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시초선으로 한 바퀴를 되돌아오는데 이쪽이든 막 슉슉슉 돈 다음에 딱 이든.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더라도 일단 시초선에서 출발하는 기준이었지. 그치?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봐야지. n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45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n이 1이면 어떻게 돼? 225도와 270도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n이 2가 되면 어떻게 돼? 405도와 450도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 그리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세타가 만약에 n이 0바퀴를 돌았다면은 좌표평면 기준으로 45도와 90도 사이니까 여기에 동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1사분면에 위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n의 값이 1일 때는 225도와 270도 사이에 있었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제3, 4분면도 오케이가 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405도가 만들어진 게 n의 값이 2였으니까 일단 360도면 한 바퀴가 되겠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똑같네? 그럼 다음 거 넣어봤더니 똑같네? 뭐 되는 걸 볼 수 있어? 반복돼. 그러니까 무조건 각도는 이 사이와 이 사이밖에 안 나오니까 몇 삼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잘 기억하십시오. 수투는 개념을 계속 쌓아야 되지만 수어는 유형을 외우는 게 매우 커. 여긴 연산을 다른 걸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요령상 알고 있겠죠. 교원이도 지금 당연히 계속 이어서 시험을 보겠지만 요쪽 라인들은 다 똑같이 필기가 되어야 합니다. 됐죠? 또 좀 그만 물어뜯고. 이게 왜 이렇게 수업이 왜 이렇게 텁텁하지? 자,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언제까지 씁니까? 괜히 물어봤네요. 자, 우리는 이번 단원 이름이 무엇이야? 함수입니다. 쌤 지금 목표는 명절 전까지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만 끝내면 될 것 같거든 사실.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만. 근데 지금 그래서 명절 얼마? 응?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 명절 얼마 안 남았어. 명절 이번에 엄청 길지. 27일 임시공휴일이라며. 저희 쉬어요 그래서? 아니 예? 아니 네 쉬어요. 왜 쉬어? 예? 왜 쉬어? 국가에서 싫어하는데 이거 어긴 거 아니에요? 아니 27일 뭐라고? 우리가 뭐 관공서도 아니고 그 쉬면은 그 일주일 통으로 쉬면은 그건 부추도 아니고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쉬는 게 아니 좀 제대로 좀 해오든가. 어? 딱 그거야. 제대로 해가지고 딱 완벽하게 소화해가지고 막 하고 있어. 당당하게 쉬지 않겠어? 한시가 바빠서 그런 거지 뭐. 야, 이렇게 하고 봤더니 1월보다 2월이 더 길어 보여. 그래 보이지 않니? 달력이 커서 그런가? 자, 다시 일단 돌아올게요. 함수는 뭐다?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이 점을 어디다 그릴 거야? 순서상? 점을 순서상에다 그려? 점을 써줬어요. 이제 웃긴 거야 이제? 점을 어디다 그릴 거야? 그래프를 어디다 그려? 어? 좌표 평면에다 그릴 거잖아. 좌표 평면은 뭐야? 좌표 평면이 뭔데? 수직선 어, x축이라고 해요. 그치. 수직선 두 개를 0에 맞춰서 겹쳐놓은 두 수직선을 표현한 형태야. x축 이제 축을 두 개로 해가지고 x, y 값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놓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좌표 평면은 수직선이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수직선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야? 범위? 수직선의 사용 용도가 뭘까? 수가 존재하는 어떤 수가 존재해? 수직선 위에는 실근 어떤 수? 실근 어떤 수? 존재하는 수. 답은 다이게르고 틀리고 있어요. 실수. 실근은 방정식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도연아. 자, 다시 중상 과정으로 되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실수의 정의가 뭐예요? 수직선의 표시가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실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함수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실수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이 아직 출연 안 했지만 바로 삼각함수잖아. 그럼 삼각함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같은 걸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이 사인, 코사인 뒤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 각도가 들어가지. 그치? 1도, 2도, 3도, 30도, 60도, 45도 이런 각도가 들어가지. 그러면 1도는 1이야? 1은 뭐야? 실수인 거고 1도는 360한 바퀴를 360등분을 해서의 하나의 영역을 1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1도와 1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1도는 실수가 아닌 거지 결국은. 그치? 자,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우리는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각도로 표현을 해주고 여기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좀 오버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거야? 우리가 표현하는 각도의 형태를 실수화를 시키자는 거야. 1도, 2도, 3도, 4도 얘네들을 숫자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호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명 과정은 좀 투머치해. 굳이 안 들어도 괜찮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180도가 이게 뭐라고 써 있어? 파이야. 파이는 몇 정도야? 3.14 정도 되는 게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80도가 3.14라고 하는 실수 숫자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이 문제에서?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 대입해주면 돼. 파이 자리에 180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약분해가지고 40도가 됐겠고 180도 그대로 하면서 대입했더니 45 되면서 맞다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정리를 했더니 4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겠죠. 문제 많이요. 지금 얼마 남았다고. 자, 왼쪽에 살짝 보시면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 줍시다. 하나 더. 파이는 180도야.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 각도를 좌표평면 위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각도를 실수화를 시켜놓은 상태라는 거. 이 정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나가는 두 가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적고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처음에 적어요. 자, 주어진 문제의 영역을 싹 봐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사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앞에 와요. 그냥 5번도 봐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엔 말이 좀 다르죠. 당연히 Y축 대칭도 존재합니다. 원점 대칭도 존재하고요. 한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도 존재합니다. Y는 X 대칭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야. 더 이상 확장은 없거든. 근데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의 모양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거는 필기를 먼저 해요. 알겠지? 자,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좌표평면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Y는 X를 하나 그려줘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는 동경이 현재 2개 나왔잖아. 그치? 잘 봐. 잘 봐. 문제에 쌤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라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그려야 되지. 그치?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세타를 놔요. 그리고 X축 시초선과 이루는 각은 알파.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기본 세팅. 눈 뜨고 그래야 될 거 아니오. 되나? 고기를 먹는 거야. 아직 고기만 먹자고. 쌤이 94kg거든. 어차피 90kg대는 없잖아요. 94kg가 어느 정도 100kg를 넘어본 적이 없어. 100kg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보통 성인 남성이 94kg 정도면은 니네가 보고 있는 나보다도 좀 뚱뚱한 느낌이 좀 많이 나. 근데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근력이 막 엄청난 거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근육량이 좀 있긴 한가 봐. 아, 그것도 그 뭐였지? 근골결 아이씨 말도 이상하네. 근골경량? 이렇게 말이 어려워. 해봐. 근골결 해봐. 잘 되네. 아무튼 그게 높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말고 진짜 한 10년 전, 15년 전 이럴 때는 한 24시간 깨 있는 거는 일도 아니었고 쌤이 이제 겨울 되면은 스키장도 좋아해서 스키장을 간단 말이야. 근처에 무주 가면 되잖아 솔직히.
무주 가면 되는데 다른 데도 너무 재밌는 거야. 가는 길도 너무 즐겁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대전 친구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애들을 태워. 또 늦게 나온 놈도 있고 다른 데 가면은 일찍 나오는 애는 없어. 늦게 나오기만 하지. 정시에 나오는 애도 없어. 대부분 전화해야 내려오지. 난 5시에 출발했는데 한 6시 반 정도에 다 태워. 태우고 강원도를 가는 거야. 한 2시간 반 걸쳐가지고. 그럼 8시 한 9시 정도 이 정도에 좀 도착하겠지? 도착해서 이제 스키를 신나게 타. 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또 타는 것도 열심히 엄청 잘 타요. 또 재밌고 이러니까. 그럼 되돌아올 때 또 오래 걸려.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8시 정도 도착해. 그 왔으니까 이제 또 뭐 해야 돼? 밥도 먹고 술 한잔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먹으면 또 먹다 보면 또 한 12시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자. 다음날 또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중에 제일 피곤한 사람은 나잖아. 보통 12시까지 애들이 못 있고 한 10시 정도에 가. 근데 나는 끝에까지 또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것만 봐도 좀 체력이 좋아 보이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도 하는데 나는 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숨어있나? 근력을 늘려라 도연아. 저 스쿼트가 제일 좋대. 그리고 남학생들은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잘 안 했지만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많이 하래. 팔굽혀펴기가 저거잖아. 푸시업이 전신 운동이잖아. 그렇지 않아? 집에서 하루에 막 한 점점 늘려서 하겠지만 2-30개만 꾸준하게 해도 그게 어렵지. 근데 꾸준하게 하는 게 그지? 근데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좀 나니까 한번 해봐. 인증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기 써져 있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동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세타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똑같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자 이제 갑시다. 여기가 알파라고 했잖아. 그럼 세타를 한번 표현해봐. 세타는 뭐인 거야? 세타가 뭐야? 여기가 지금 알파라니까 각도가? 그럼 세타가 뭐랑 같은 거야? 알파 빼기? 여기 C초선을 기준으로 여기 동경 세타가 이렇게 이루는 각이 알파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다?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치? 왜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동경이 먼저 나왔을 때 동경을 가지고 각도를 유추할 때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걸 확인해 줘야지. 그쵸? 첫 번째 여기가 곱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는 동경이 2개 나오거든. 이번엔 몇 세타? 4세타는 같은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럼 4세타도 한번 표현을 해봐. 4세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360도 곱하기 n 그러면은 세타와 4세타는 똑같이 n 바퀴를 돈 게 맞는 거야?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다는 얘기는 시계바늘처럼 무슨 뜻? 시침과 분침이 같은 위치에 있었대. 그럼 시침과 분침이 도는 각도도 똑같은 거야? 그럼 다른 거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m바퀴로 표현을 할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왜 m으로 표현을 했는지까지가 좀 투영이 돼줘야 돼. n은 그냥 잡은 건데 n과 m이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르다고 잡자는 거야. 그리고 나서 C초선 위치에 있을 때 더하기 알파라고 쓰자는 거야. 아래쪽에서는 m을 잡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조건 무슨 작업이 있어줘야 돼? 안 좋으니까 손전등하고 있으면 어떡해. 얘네 둘이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소거가 되어야 합니다. 둘이 소거되려면 두식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 빼는 게 가장 좋겠지. 근데 빼서 음수를 만드는 거 좀 싫으니까 밑에서 위로 빼주자. 그럼 몇 세타는? 3세타는 뭐가 돼? 360도 곱하기 m 빼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3세타는 또 어떻게 돼? 360도 곱하기 n 빼기 n이 되겠지. 자, 그런데 또 다시 개념. m이 몇 바퀴인지 알아? n이 몇 바퀴인지 알아? 모르지. 둘이 같아? 그럼 둘이 달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건 정수 바퀴 몇 바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돌았다 안 돌았다 막 외치지고 뭐 그랬다 뭐 그냥 그게 다인 거야. 그치? 근데 몇 바퀴인지 어차피 모르면은 n 빼기 n이 어차피 그냥 몇 바퀴를 돌았다는 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n 빼기 n을 임의로 k로 바꿔줄게요. 다시 왜 바꾼 거야? 바꾼 이유가 있어 솔직히? 사실상 없는 거야. 그러니까 n 바퀴를 돌았다고 했는데 n이 뭔지도 모르고 n 바퀴를 돌았는데 n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쨌건 간에 그 차이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k로 적어 놓자는 거야. 그럼 세타는 뭐야? 120도 k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근데 k는 뭐였어? n 빼기 이 의미가 있는 거야. n이 뭔데 그럼? n이 뭔데? 몰라. k 바퀴야. 그 차이가 0바퀴일 수도 있겠고 1바퀴일 수도 있겠고 2바퀴일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1바퀴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치? 그런데 세타가 아까 버리고 갔던 거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지. 그러면은 2분의 파이와 120도 곱하기 k의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아까 질문 다시 파이는 몇 도? 80도 2분의 파이는 몇 도? 90도 90도. 그럼 다시 올려서 써볼까요? 90도와 120K의 사이에 있어지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K가 0이면은 0이지. K가 1이면은 120도니까 맞지? 맞지? 끝난 게 아니야 근데 K가 2면 240도니까 넘어가서 안 되지. K가 3이면 360도니까 동경이 어디 있어? 시초선에 있겠지. K가 4면은 480도니까 시초선에서 120도만큼 더 간 거니까 결국은 얘랑 똑같은 걸 얘기를 하겠지.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타는 어차피 90과 180 사이에 있었으니까 120도가 되겠죠. 잠깐만. 조금 정정할게요. 미안. 이거 더 나가지 말았어야 되네. 돌아가는 걸 안 셌어야 돼. 내가 이거 정정할게. 그냥 K는 120도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K 어차피 얘가 90과 180도 사이에 있었어서. 오케이? 쏘리.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고 쉴게요. 요거. 알겠지? 이번에는 다 적으셨죠? 필기 안 하고 보기만 합시다. 알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야.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기본 세팅 중에 하나야. 이 상태에서 일단은 뭐를 먼저 잡아? 세타를 먼저 잡도록 합시다. 세타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루고 있는 각도가 알파기 때문에 세타가 알파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가능해?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표현을 할게요. 필기가 좀 바뀌었죠? 원래 n이었는데 자 상관없습니다.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으니까 4세타라고 하는 친구의 표현은 360도만큼 다른 바퀴수를 돌았을 때 시초선에 있고 똑같이 플러스 알파 어차피 같은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죠? 이거 또 적으면 어떡해요? 적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알파를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속어가 되게 만들어야 돼.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알파를 없애기 위함이고 빼주면 뭐가 돼? 3세타는 뺐으니까 360도 곱하기 n 빼기 m의 모양이 돼.
근데 n도 몇 바퀴인지 몰라. m도 몇 바퀴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k 바퀴로 정의를 하자는 거고, 그럼 세타가 어떻게 표기돼요? 120도 k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k는 어차피 정수 바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k 자리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었더니 k 값이 1일 때만 120도라는 각이 저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선생님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림은 그려야지. 그지? 그림은 그려야지. 이 세타가 2, 4분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기야. 여기. 됐죠? 그리고 나서 그려. 알파 없애.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공부 방향이 이렇습니다. 일단. 엄청 오래는 아니고 조금만 쉴게요. 자꾸 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면서 틀려봐야 돼. 이게 진짜 큰 재산이 되거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수학은 특히나 되게 심한 게, 근데 틀리는 기준이 뭐라고? 나의 생각, 내가 보고 한 거 그냥 틀렸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틀리라고 했는데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 봐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문제는 무조건 뭐가 출현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약속한 거 맞지?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그럼 세타를 그대로 표현을 해볼까요? 뭐가 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는 일단 찍어야지. 사실상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기본 중에. 그리고 뭐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격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떻대? X축에 대한 X축에서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자, 근데 너무 잘했는데 여기는 알파야. 이 크기는 알파야. 그리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만큼 동경이 이동한 거야. 좀 다르지? 근데 이 동경 이 8A가 누구야? 6세타야. 그럼 다시 물어보면 6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360도 곱하기 M? 그럼 시초선에 있겠지? 동경위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뭐야? 마이너스 아, 알파여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이 뭐였어? 그 다음 작업 알파를 뭐 했어야 돼 여기서? 소거했어야 되지. 그럼 소거하려면 주식을 어떻게 해주면 소거가 돼? 빼주 알파 더해야 돼. 더해야 되지. 네. 보고해. 더해주면 어떻게 돼? 좌변은 7세타는 둘이 더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360도 괄호 열고 m 더하기 n이 되겠지. 아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m 빼기 n이나 m 빼기 n을 k로 바꿨지. 왜? 아니 m도 몇 바퀴인지 모르겠고 n도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 그럼 더한 건 달라? 여기도 k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돼요? 세타는 7분의 360k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k에다가 1 넣었더니 뭐가 돼요? 7분의 360도는 대충 몇 도야? 50 몇 도죠? 그러니까 7분의 360은 되는 거 맞지? 맞지? k에다 2 넣어볼까? 그럼 7분의 720이 됐죠? 그럼 100도 넘어갔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0도와 2분의 파이 몇 도? 90도니까 이거 됐지. 그러니까 정답은 7분의 360도가 되겠지. 4번과 5번은 똑같이 생긴 유형 맞지? 근데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문제 모두 다. 자,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형태 또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기는 공식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공식 뭐가 존재를 하냐면
주어진 부채꼴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주어진 반지름이 r,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넓이 s는 2분의 1 l입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 l은 r 세타입니다. 언제? 세타를 호도법으로 표현을 했을 때만. 쌤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그거야. 근데 그거야. 그건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대로 공식 하나 외우셨으면 좋겠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적어주는 형태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름 써있잖아. 뭐라고? 대표는 뭐를 얘기를 해? 모든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 모여있는 녀석들 그 무리들의 대장인 거잖아. 그치? 왜 앞서 있겠어? 필요하고 잘하니까 뭔가가 있겠지. 근데 여기 유형의 문제에서는 비슷한 스타일을 먼저 표현해 준 것 뿐인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정리를 어떻게 써? 이거 썼지. 내가 쓰라고 해서. 그지? 그냥 당연히 똑같이 써야지. 여기도 가볼까?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이고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그리고 여기를 r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뭐가 가능했어? l은 r세트라고 가능하잖아. 2파이는 3분의 파이 곱하기 r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파이 날라가면은 반지름이 6이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너가 6이네. 반지름이 6이네요. 그러면 그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으니까 약분했더니 부채꼴의 넓이는 6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공식 그대로 쓴 거고 부채꼴 넓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규현이는 아까 2는 조금 달랐지만 솔직히 여기는 그냥 다 똑같이 다 처음부터 배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에 했던 거 알지? 호연이 이거 했었니? 한 번도 안 했어? 그치? 한 번도 안 했던 거 같지? 줄게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자 봐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r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6 빼기 2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아는 거잖아.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식 2분의 l이었으니까 2분의 1 r 곱하기 16 빼기 2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즉 주어진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8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표준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표준형은 마이너스 r 빼기 4의 완전제곱 빼기 16 더하기 16이니까 최대값은 16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반지름 몇이다? 4가 되겠죠. 봐봐. 우리 이렇게 갑시다. 내일 둘레 6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일 6개는 붙일게.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오늘 못할 양이어서 솔직히 8번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저거 하다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8번 일단은 요거 하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약간의 시간 차이야. 내일 충분히 다 가능하거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내일 똑같이 아까 수투랑 알겠지? 7번까지는 시험을 봅니다. 됐지? 7번까지 만약에 오케이가 되잖아. 당연히 뭐 하겠어? 뒤쪽에 2버전도 시험을 볼게요. 오케이? 어차피 그건 숙제하는 거니까. 숙제하는 과정으로 똑같이 연결하겠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오는 느낌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부를 해와야 돼. 어쨌건 간에. 신경 많이 써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시험은 응? 시험은 저희